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그 사내 변호사 인하우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권오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변호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저는 권오훈 변호사고요. 정현욱 교수님의 제자입니다. 제가 한 8년 전쯤에 졸업할 때, 그때 그 전에 로스쿨에 3년 동안 정현욱 교수님께 사사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오게 돼서 영광이고요. 네. 저는 사내 변호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개업을 해서 지금은 법무법인 오킴스라는 곳에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렇죠,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네. 일단 그 사내 변호사 입사하려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뭐 공고문 같은 거 보고 가나 아니면 어떻게 누가 이렇게 모셔가나 어떤 식으로 입사하나요? 사내 변호사는? 네, 그래서 다양한 루트가 있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. 왜냐면은 변호사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소송을 많이 한다.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상대방과 싸우는, 혹은 뭐 검찰과 싸우는 이런 변호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내 변호사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. 회사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송무 변호사들도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가끔 하는데 뭐 특별한 거는 사실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에이전시 소위 헤드헌터라고 하잖아요. 예, 그분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 회사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. 그 특성마다 다른 변호사들 이렇게 픽업을 스카우트를 해가려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통해서 갔고요. 아니면 큰 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공고를 좀 크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기업 같은 경우는. 헤드헌터는 어떻게 내가 어디 뭐 신청을 해야 되나요? 자기가 알아서 찾아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, 좀 사실 자기를 좀 알려야 되는 게 좀 있는데 이 프로페셔널 세계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링크드인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 것 같고요. 특히 제가 있었던 외국계 기업에서는 링크드인을 자주 좀 활용하는 편이고 한국에서도 뭐 사람인이라던가 사람인, 구직 사이트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거기다 프로필을 좀 올리면은 좀 연락이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외국계 기업에 한 두 군데 있으셨는데 네. 각각 어떤 회사 다니신 건가요? 그러면? 저는 한국 아메이라는 데도 몇 년 있었고요.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외국계 회사하고 네, 바슈롬 코리아라고 주로 렌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의료기기, 의약품 취급해서 뭐 굳이 따지면 좀 헬스케어 쪽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그런데 외국계 기업 가면 영어를 잘해야 입사할 수 있나요? 사실은 뭐 영어를 하면은 좀 좋긴 하는데 왜냐면은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해외 본사에다 그 한국의 상황을 리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각종 규제들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해를 시키려고 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. 이런 얘기를 좀 해주려면은 뭐 영어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긴 한데 뭐 무슨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. 좀 기본적인 이메일 쓰고 그다음에 뭐 전화해가지고 컨퍼런스 콜 같은 예, 거. 좀 설명해주고 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이제 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. 그러면 가면 주로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건가요? 그러면? 네, 뭐 원래 회사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무팀이 있잖아요. 네, 예전에는 법무팀에 변호사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가면서 법무팀 업무가 좀 한층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. 기본적으로 계약서 검토라던가 아니면은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 같은 게 어떻게 적용될지 좀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요. 그거 외에도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매우 중요합니다. 뭐 다양한 너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. 기업들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사고가 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한 준법 감시 이런 것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. 그다음에 정부 공무원들이랑 상대하는 일들. 공무원 상대하는 게 있어요? 네, 대관 업무가 좀 그런 일인데. 대관 업무가 뭐예요? 사실은 그 공무원들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기업들 좀 잘 하라고 규제도 만들고 감시도 하고 하시잖아요. 조사도 나오고 그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조사 나왔을 때 설명을 하는 거죠. 회사의 상황에 설명도 하고 아니면 그 전에 뭐 각종 신고를 해야 될 때 근데 미리 가서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죠. 공무원분들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희 입장, 회사 입장을 좀 미리 좀 설명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
보통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워라밸, 네. 뭐 이런 거라고 연봉 뭐 이런 거 네, 하는데, 그쵸.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아는 만큼, 뭐 물론 네. 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워라밸이 요새 좀 키워드고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사실 일이 많잖아요. 뭐 증거도 많이 봐야 되고 법원도 자주 가야 되고 해서 좀 쉽지 않은데 사내 변호사는 근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회사원이라는 한계는 좀 분명히 있어서 뭐 출퇴근이 좀 명확하게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고, 그다음에 꼭 사내 변호사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항상 적용되는데 좀 원래 빡센 회사들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국내 굴지 대기업들 뭐 현대인이 삼성이니 거기 그냥 일반 직원분들도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퇴근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사내 변호사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연봉 같은 경우도 경력에 따라 좀 천차만별인 것 같고 자기의 지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로스쿨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사회 초년생도 계시지만 좀 일하다 오신 분도 계세요. 그러면 그런 경력들도 좀 인정되고 그런 하면은 게 또 있어요. 네, 그러면은 또 나쁘지 않죠. 근데 뭐 자기의 또 특성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만큼 또 연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인하우스 카운셀 포럼? 네. 뭐 여기 뭐 이사도 뭐 하셨다고 네. 했는데 그건 뭐 하는 단체인가요? 네, 그 사내 변호사 협회라고 사내 변호사들이 한국에 한 이제는 몇천 명 계세요. 그래요? 예, 그분들 단체 중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. 인하우스 카운슬 포럼이라는 단체인데 제가 사내 변호사 있을 때는 마지막에 거기서 이사를 하고 나왔었고요. 지금은 제가 그 법무부 오킴스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준회원 신분이어서 예, 강등이 됐습니다. 그럼 그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, 그러면? 뭐 교류 네트워크 뭐 이런 거 하는 건가요? 네, 그 사내 변호사들끼리 네트워크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사내 변호사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제가 나올 때만 해도 그게 많지는 않았었고 그다음에 불과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사내 변호사들 초창기 멤버들께서 이렇게 좀 모이셔가지고 우리도 정보 좀 얻어야겠다 서로 이런 취지로 좀 만들었는데 요새는 또 교육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사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로펌 모셔와가지고 최근 트렌드들 좀 교육시키고 그래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일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사내 변호사는 개업도 하셨는데 네. 개업한 회사 소개 잠깐 해주시면 어떤 회사인가요? 제가 있는 데가 법무법인 오킴스라는 곳인데 주로 헬스케어, IT 등등 최근 트렌드를 좀 많이 저희도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. 특히 최근에는 블록체인 센터를 좀 오픈했습니다. 그래서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스타트업들 투자 유치 같은 것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. 해외 진출, 제가 그 외국계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을 좀 살려서 그분들 해외로 진출할 때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. 그럼 스타트업을 할 때는 그 자문료는 어떻게 받아요? 지분으로 받아요? 뭐 이렇게 뭐 따로 뭐 받는 게 어떻게 하나요? 사실은 요새 스타트업들 많이 하시는 것들이 뭐 재미라고 해야 되나? 그 목표가 소위 유니콘 기업 만들어서 좀 엑시트하고 싶으시잖아요. 저희들도 지분으로도 뭐 받으려고 하고 있는 편도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전도 유명한 기업이다 한다면은 지분 같은 것들로도 가끔 자문료가 들어오고 일반적으로는 뭐 그 기업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것처럼 타임 차지 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암호화폐 관련된 그 자문을 하게 될 때는 암호화폐로 그래요? 주시겠다는 분도 계세요. 그때는 뭐 또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사내 변호사하고 네. 이제 개업해서 하실 때랑 뭐 비교를 하면 어떤 뭐 장단점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 네.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 변호사가 아무래도 워라밸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변호사들의 다른 업무랑 비교했을 때. 그래서 자기 취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잘 시간을 좀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내 변호사 저는 강추드리고요. 저는 또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맨땅에 헤딩도 하고 남들 안 하는 것도 좀 해보고 싶다면은 개업 변호사도 괜찮을 거예요. 왜냐면은 좀 한계가 사실 없다고 저는 보고 나와서 하시는 것들 중에서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업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그 거의 마지막으로 네. 이제 뭐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 거라든지 네.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뭐 네. 무슨 말씀 다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로스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정현욱 교수님 비디오도 많이 보시고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교수님들 배울 때 그랬던 사람을 하나로서
사실은 뭐 말이 많습니다. 그래서 변호사가 뭐 어렵다느니 뭐 나와서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새로운 거를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변호사만큼 좋은 직업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. 뭐 변호사 하다가 뭐 정현석 교수님처럼 학계로 오시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뭐 남들 안 하는 것들 좀 집중해서 해보는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정말 다양하게 기회를 주어주는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너무 틀에 박혀서 생각하는 걸 좀 깨어난다면은 정말 이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. 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